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의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무주 32도, 전주와 익산이 3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오존지수는 나쁨,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고 모레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 한 차례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주시가 5년 만에 다시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 면수를 줄이지 않는 방법을 내세웠는데요. 전북현대구단은 전주시가 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는 전북현대 홈경기가 열릴 때마다 평균 14,000여 명의 관중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겨우 2,300여 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혼잡이 심한데도 전주시는 5년 전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다 전북현대 구단과 예식장 측의 반발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20%가량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며 또다시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 1,130제곱미터 부지에 210kW 규모로 주차 면수를 줄이지 않고 기둥을 세우는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선 양쪽 처음하고 끝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주차 1면하고 2면 사이에 화단 같은 게 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둥을 하면 문제는 이번에도 전북현대 구단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구단 측은 전주시가 예산을 받아놓은 뒤 사업 계획까지 모두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의견만 묻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름에서 이런 국책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잘 되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축구단 입장이 어떠냐, 공단 입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사전 협의를 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해버리니까. 또 주차 면수가 줄지 않더라도 태양광 시설 기둥 탓에 차량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현대 구단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전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군산중앙고가 일반고 전환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중앙고는 지난달 30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반고 전환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사고로 지정된 지 10년 만에 일반고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학부모 공청회 등을 열어 꾸준히 설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군산중앙고는 이달 중순 재단 이사회에서 일반고 전환 결정을 승인하면 도교육청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가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율 전환하면 정부가 3년간 교육 안정화 자금 10억 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재정적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점수가 높아서 저희 학교가 이제 이 점수를 넘어서 재지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익산 남성구는 일반고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 공론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상산고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다른 교육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산고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 80점에는 못 미치지만 70점을 웃돌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6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에서 증액이 된다면 전북의 국가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7조 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하는 산림치유단지인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 올해 43억 원에 이어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고 2021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약초라든가.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전북 국가 예산은 6조 7,208억 원입니다. 요구액보다 8천억 원가량 적지만 지난해 6조 2,954억 원과 비교하면 4천억 원 이상 많습니다. 사업별로는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와 출판산업복합센터, 수소차 충전소 보급,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비 등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익산 왕궁현업축사 매입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 등 주요 현안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달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가 이어집니다. 올해 국가 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2천억 원, 국회 심의에서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제 정치권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좀 총력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에 인구 2만 명이 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수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새만금을 상징할 수변 도시의 모습 미리 알아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물길로 이어진 도시 곳곳을 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세계적인 물의 도시로 한 해 관광객이 2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수변 도시가 새만금에도 만들어집니다. 새만금 방조제 중간쯤의 안쪽으로 크기는 전북 혁신도시의 3분의 2가량입니다. 타원형의 이중 섬의 도시에서는 어디서나 물을 보고 수상 레저 활동이 가능합니다. 저층의 주택 등 인구 2만 명이 사는 주거단지는 물론 국제 업무와 복합 리조트, 문화단지 등을 갖춘 자족형 복합 도시로 개발됩니다. 호수, 수로, 인공해변 등 물로 특화된 국내 유일의 도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가 새만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수변도시가 새만금을 상징하는 도시로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를 선도하고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만금의 실체가 지금까지는 뭐냐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이제 글로벌한 세계인들이 여기에 투자라든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다. 그 자체가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쯤 매립과 기반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면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우리 임실을 대표하는 구워 먹는 치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묵은지, 또 우리 청양고추, 또 인삼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실에서 난 매실과 청양고추, 진안의 인삼과 묵은지 등 가장 한국적인 재료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임실군은 지역 특산품인 치즈와 연계, 소시지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실 치즈와 또 임실산 농산품을 이용한 명품 소세지 개발은 치즈 산업의 외연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가지 제품을 유명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이 소시지 업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옛 군부대 부지에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합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옛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8헥타르의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과 농업인 실습시설 등을 조성해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의 꿈과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원시 향교동 일대에 추진되는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원시는 구암지구에 2022년까지 331억 원을 투입해 17만 제곱미터의 공동주택단지와 단독주택 용지 등을 조성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김제 지역 농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김제 지역 올해 논타작물 재배 신청은 2,300헥타르로 목표 면적을 178% 초과 신청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돕는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순창군은 농업과 제조업,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정착할 경우 심사를 거쳐 1년 동안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주요 정당의 조직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빠르면 다음 주 군산과 익산 을 그리고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선임하고 사실상 총선 체제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평화당 전북도당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위원장이 공석인 군산과 임순남, 익산 갑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의당은 다음 달 전국 당직 선거를 통해 총선 조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간기업 학계와 손잡고 IT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IT 연구개발센터에는 국내 IT기업 13곳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참여해 함께 연구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기업과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